자, 요거 이제 1번입니다. 1번. 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봐봐. 자, 위치가 주어져 있고 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야. 자, 이제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이 움직이는 방향은 사실 속도의 그 부호랑 연관이 돼 있잖아. 속도의 부호. 그래서 속도 함수를 좀 분석해 봐야 돼. 속도 함수를. 속도 함수를 좀 그려봐야 됩니다. 속도 함수. 그래서 일단은 속도를 한번 구해 봅시다. 속도를. 속도를 일단 한번 구해 보시고, 속도를. 3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a가 나올 거야.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 뭐 바뀌냐 마냐, 즉 속도의 부호가 변하냐 마냐, 이거를 따지는 거니까 우리 0이 되도록 하는 순간을 체크하잖아. 0이 되도록 하는 순간. 이거 결국 x축하고의 교점 따지는 건데 이제 이 함수를 이제 그려가지고 x축하고 교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 대칭축이 명확하게 나와. 3분의 5라는 대칭축을 확인할 수가 있어. 3분의 5라는 대칭축.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가 t가 0 이상일 때를 보래. t가 0 이상일 때. t가 0인 지점도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우리는 이 주어진 범위를 보시는데, 이 주어진 범위를 보실 건데, 자, 근데 그 x축이 지금 아직 미정이야. 여기 지금 미지수 a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x축이 그어져야 되지? 이게 지금 미정이죠, 그죠? 근데 이제 결국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움직이는 방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런 데 그어지면 어떻게 돼? 이런 데 그어지시게 되면은 여기서 부호 변화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려면은 좀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자, 여기 걸칠 때에는 얘들아 여기선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만 여기서는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기 지금 왼쪽은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여기 접할 때 그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생각이 되지? 부호 변화 안 일어나는 게. 물론 더 밑으로 내려가셔도 상관이 없죠. 애초에 항상 이 속도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어가지고 항상 양의 값을 가지도록 하는 것도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니까, 저것도 바뀌지 않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이제 식을 세워볼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 이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저 f라고 잡을게. vt라 잡을게, vt. 그 꼭지점에서의 함수값 v 3분의 5가 기본적으로 x축이랑 같던가, 즉 0이던가, 아니면 x축보다 더 위에 있던가. 기본적으로 이 식을 이제 세워가지고 푸는 게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야. 이거 꼭지점의 위치를 다루는 거는 내가 판별식으로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니? 판별식으로? 그 얘기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제 하셔도 된다라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뭘로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올 거야. 뭘로 풀어도 이제. 꼭지점의 위치 다루는 거는 판별식으로 이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생각해서 x축의 위치를 어디로 결정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문제야.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일단 식을 쓸 테니까 요 정도만 일단 쓸게요. 요 정도만. 이제 뭐 이게 문과 14번 문제? 이제 4점짜리 첫 문항이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런 이해가 필요하겠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요 문제 한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 이 문제인데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닌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어떤 거죠? 심화 프린트 할 때 저 가족권의 표현 보신 적 있죠? 49번 문제 기억나시죠? 맨 뒤쪽에 이 표현을 보는 순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보자마자 바로 1,0 점대칭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끌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정확히는 이제 저거에 이제 일반화된 표현, 내가 아마 각자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일반화된 표현으로서 만약에 이제 얘를 이제 함수값끼리 더했을 때 이 c가 나오는 관계다. 이건 무슨 의미였었냐면은 이 얘네들을 더해서 나누기 위한, 자, 이 점대칭이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를 아마 그때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아마 다 말씀 따로 다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저게 저 점에 대한 점대칭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이제.
자, 저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저게 그러면은 1,0 점대칭이니까 3참수가 이제 점대칭이다? 1,0에서? 그러면 3참수가 지금 이렇게 지나야 되는 상황이네. 여기가 지금 1이네, 이제. 여기가 1. 이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나조건의 적분식인데, 나조건의 적분식.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되게 많이 열려 있어. 얘가 지금 이제. 많이 열려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난 해볼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를 적분을 해보면, 나조건을. 얘가 이거거든? F3 빼기 F-1이거든, 얘가 이제. 얘가 12야. F3 빼기 F-1이 12가 나오게 되는데, 자, 근데 생각해보시면 3하고 마이너스 1의 위치. 1 기준으로 얘네가 애초에 대칭이지 않니? 1 기준으로 이제. 1 기준으로 똑같이 2 차이가 지금 나는 위치에 있으니까, 뭐 대충, 뭐 여기를 뭐 마이너스 1로 잡으면은 대칭해가지고, 여기가 3이겠구나, 라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이때 이 두 함수 값은 반대보호 관계네. 반대보호 관계. 반대보호 관계죠. 더해서 0이네. 더해서 0. 더해서 0이네. 연립하면은 각각을 구할 수 있네. 각각을. F3이 무엇인지, F-1이 무엇인지 각각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연립해보시면 F3이 6 나오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F-1이 지금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 F3이 6, F-1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끝났죠? 그러면은 식을 이제 어떻게 세울까 고민해 보니까 식을 이제 그 식을 이제 세울 때에는 이렇게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식을 세울 때는 이제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되게 많이 열려 있어. 그냥 이거는 그 fx를 어떻게 식을 세우실 수 있냐면은 뭐 x 세제곱으로 쭈르륵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1,0 점대칭이잖아. 1,0 점대칭. 요거도 내가 하나 보여줄게. 내가 그 잠깐 이제 요것도 하나 좀 보여드리면 그 얘를 이제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t로 잡게 되면은 여기 1 플러스 t. 여기는 이제 1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니까 뭐 fx를 뭐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요거 지나니까 1 마이너스 t, x 마이너스 요거 지나니까 이제 1 플러스 t 이렇게 식을 세워줘가지고 뭐 f3을 뭐 계산을 해보셔도 답은 나오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한 게 이제 그냥 fx를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워 x세제곱, ax제곱, bx, c 해주셔가지고 좀 더 계산이 걸리지만 이 세 가지 정보 여기 1,0을 지난다라는 거 하고 저거 두 점을 지난다라고 하셔도 답은 나오고 저렇게도 답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능한 거는 이제 더 다양한데 뭐 인수분해로 식을 쓰셔도 되고 이렇게 식을 쓰셔도 되니까 그냥 되게 방법이 많이 열려 있어. 이 방법 말고도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풀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정도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정도면 이제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제 요 가족권 해석만 잘해줄 수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고 3번, 5번. 자, 요 문제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문제는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16번인데 이제 저 당시 2020년이니까 저 당시 문이과 나뉘어졌을 때 마지막 해거든요. 되게 이과 시험이 되게 어려웠을 때거든. 되게 어려웠을 때. 너네가 보통 마주하는 그 모의고사 16번급이 아니야. 저건 되게 이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이거 좀 할 게 많아. 그동안 다양한 학교 내신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야. 잘 보세요, 이거. 일단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3차 함수가 이렇다. 보시면 적분 구간이 상수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막 k로 놓고 치환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그걸 할 거야. 할 건데 뭐 f1이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뭐 f1을 식도 한번 써보자. f1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얘가 양수니까 일단 뭐 k가 4분의 1보다 작다. 뭐 요거 한번 써놓을게. 요거 한번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정도 써놓고 k를 구하는 그 계산식을 써봐야 되잖아. k를 구하는 식을. 자, k 한번 구하는 거 좀 보세요, 이거. 보통은 절대값이 없잖아? 보통은? 근데 얘는 절대값이 있잖아?
근데 보통 이제 의심을 해봐야지 얘들아. 보통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절대값은 뭐 범위 나누는 걸 해야 되는데 일단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 이거 범위를 나눠서 푸나 나중에? 이런 의심을 일단 해볼 수도 있잖아 이제. 일단 저 f를 한번 그대로 다시 재작성해 보시면은 t세제곱 마이너스 4kt d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t로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바로 한번 때려보면은 t 마이너스 2루트 k t 플러스 2루트 k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얘가 이 적분 구간에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해놨어. 이거 함수를 내가 지금 그려보려고 하는 거야. 함수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 그럼 그려봅시다 이제. 자 일단 이거 애초에 그 원점 대칭인 기함수니까 대략적으로 함수 한번 그려보시면 이제 2루트 k가 뭐 이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k 대칭 위치로 뭐 이 정도 잡고 3참수가 뭐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렇게 됐을 거야. 자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인데 1의 위치가 지금 불명확하단 말이야. 미지수 k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조건 있잖아. 이 조건이 이제 k가 4분의 1보다 작대. k가. 그러면 생각해 볼래? k가 4분의 1보다 작은 걸 생각하면은 1이 이 근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1이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인 거 되니? 오른쪽인 거? 왜 오른쪽이야? 아, 이 범위 때문에. 아니, k에 4분의 1 넣어봐. 4분의 1 들어가면 얘 딱 1 나오잖아, 이제. 4분의 1보다 작으면 얘는 1보다 작은 값 아니니? 1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1은 상대적으로 더 큰 위치,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이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1이 여기 정도 있어야 되는 거지. 1이. 이렇게 위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게 맞지. 아, 이 적분 구간에서는 아랫부분, 윗부분이 공존하니까 이거 직접 적분 다 나눠서 해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적분을 마저 한번 써보시면은 적분 구간 쪼개가지고 할 건데 지금 0부터 2루트 k까지는 0부터 2루트 k까지는 그 x축 아랫부분이니까 저거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봐야 될 것 같고 t세제곱 마이너스 4kt 그 다음에 이제 그 뒷구간 있죠? 2루트 k에서부터 1까지는 이제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대로 적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서 k까지 구해봐. k까지 아마 해봐. 이 k가 아마 인수분해가 되는데 분수 2개로 나오게 돼 있거든. 분수 2개로. k가 2개로 나올 거야. 아마 k가 2개. 이게 2개로 나오게 돼. 둘 중에 하나는 조건 만족이 안 돼. 범위 만족이 안 되고 어떤 하나만 답이야. 어떤 하나만 답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확신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F2를 구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F2를 구해주시면. 이제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 봤던 문제에서 바뀐 거는 절대값. 근데 이제 절대값 우리 평상시 늘 하던 대로 절대값 처리하면 돼. 이제 윗부분 아랫부분 그냥 잘 구간 쪼개가지고 뭐 계산해야지 뭐 쪼개니 저거 이제. 저거를 뭐 한 방에 계산하는 거 없어. 그냥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하시기 바라고. 자, 계산을 그냥 해주시고 이거 되게 많은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이니까 일단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막 못 풀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를 뭐 활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인데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거 보시면 자,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함수가 있다. 근데 함수 gx를 내가 이제 뭐라고 잡을 거냐? gx가 자, 3차 미분해서 요거 2차고 요거 이제 1차니까 곱해주면은 3차가 되는데 3차를 적분해서 결국 g 자체는 4차 함수일 거야. 4차 함수 이제. g 자체는 4차 함수야. 근데 생각해봐. 어떤 4차 함수가 이거 이제 4차 함수인데 어떤 4차 함수가 한 지점에서만 그 값을 갖는데 한 지점에서만. 그리고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gx도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건데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4차 함수 그 4가지 개형 중에서 이제 4가지 개형 중에서 한 지점에서만 그 값을 가지는 거는 이 1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겠죠. 나머지가 이제 좀 더 플러스로 덧붙이면은 극소가 유일한 극값이어야 돼. 극소가 이제.
요런 지점이 이제 0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요런 지점이 0이겠구나. 하나 더 이제 얘기하면은 이렇게 적분 구간에 변수 x가 있으면 대입을 하라고 했어요. 2를 대입해줘야지. 이 정보가 나중에 활용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은 활용이 돼. 대부분은 활용이 되시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보자. 이런 표현 나오면은 무조건 미분해봐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대입도 해보셔야 되고 미분도 해보셔야 되는데 얘는 가끔 활용이 안 되기도 하나 미분은 무조건 해봐야 돼. 저런 문제는. 미분해 보시면은 이제 문자가 이제 안에 있는 원형이 x로 바뀌게 되니까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네. 이렇게 이제 나오시게 될 것.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니까 자 감이 오십니까? 자 지금 1제곱을 x-2를 내가 만약에 1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은 1제곱 2 x가 2라는 지점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니까 도함수의 부호 변화 일어나니까 그 값을 당연히 2에서 가져야지.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건 아닌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가 나와야 되는 식이 뭐야? 일단 0에서는 그 값 가져야 되니까 얘가 x 홀수계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런데 f'은 이차함수이니까 x 하나 인수로 가지고 그럼 얘가 그 값을 못 가지게 하려면은 f'이 x-1을 하나 더 인수로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기본적으로 이 짝수 제곱이어야 이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2에서는 그 값을 못 가지겠죠. 얘는 홀수 제곱이니까 부호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최고창 잘 봐야지. f의 최고창 1, 그럼 얘는 미분했으니까 3x.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극대극소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럼 도함수 완성됐으니까 이거 뭐 전개해서 적분해가지고 적분상수까지 결정하셔서 G0 구해보시면 되겠죠? G0. 그 흐름으로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흐름으로. 그 흐름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죠?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이제 하나 얘기할 거 지금 깜빡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요거가 어떻게 순서가 정렬되어 있냐면은 난이도 순으로 정렬이 돼 있고 그 난이도 안에서도 유형 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 근데 여기 시험 범위가 지금 다 이게 다 다르신데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적분의 탈을 쓴 미분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극대극소가 시험 범위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일단 해야 돼. 가리지 말고. 얘는 순수하게 그냥 미분 문제긴 하지만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적분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순수하게 미분을 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은 가리지 않고 일단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문제 요거 기억이 나는데 이거 작년 3월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되게 쉬운 문제였고 자 범위가 나눠진 함수가 있는데 g가 이제 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해야 되는 거 이거 x에다가 이제 마사 넣을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 마사 넣을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미분을 해볼 거야. f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되겠는데 f가 이제 그대로 튀어나올 건데 그 요거 하나 얘기합시다. 그 기본적으로 적분을 할 때에는 연속인 함수만 적분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이제. 애초에 0에서 나뉘지만 0에서 연속이야. 0 넣어주면 a가 나오죠? 0 넣어주면 a가 나와. 자 그리고 이제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 기본적으로 이 다항함수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함수인데 그 x가 2일 때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함수인 건데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이다라는 게 여기서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지?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구나 라는 게 튀어나와줘야 될 것 같아. 즉 여기에 한번 이어서 써보시면 F2가 0이네. F2가 0. F2가 0이다라는 정보까지 이끌어낼 수 있고 이거 G 마사 저기 G 마사는 지금 여기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끝맺는데 F2가 0이니까 결국 여기다가 이제 2 넣어가지고 0 나온다? A가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야. A가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이제 A가 구해졌으면은 저 함수가 완성이 된 거니까
인수분해까지 해가지고 한번 함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함수식을 이제 작성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A가 구해진 다음에 그런데 이제 x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이 함수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함수 fx를 이제 자 함수를 왜 그리냐면은 그 지금 g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도함수 gx의 도함수가 f인데 도함수 그림을 보면은 어디에서 극대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이 함수를 그립니다. 마이너스 2하고 1이라는 지점에서 요걸 그리고 이제 그리는데 이제 0 그리는데 이제 여기 0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2라고 이제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2가 되도록 자, 그림 좀 더 극단적으로 그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다. 이게 도함수. 이게 g의 도함수인 fx이다라는 거. g의 도함수인 fx. 아, 이런 식으로 이제 f를 이제 완성을 해 놓으시고 f를 f가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제 어디에서 극대를 가지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이제 부호 변화가 풀이니까 우리 여기서 극대를 가지는 거 확인이 되지? 여기서 극대 가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gx의 극대값, 즉 g-1을 그럼 구해주는 것 같고 g-2. g-2는 그냥 저게 -2, 저 gx 정적분식에 -2 대입해서 그냥 마사부터 마이까지 이 ft dt, 이 f라는 함수를 이 적분 구간에서 이 적분 구간은 지금 얘잖아, 얘잖아, 얘. 마사부터 마이니까 이제 그냥 요거 그냥 적분하면 되겠죠. 마사부터 마이까지 적분 구간을 가져가면 됐고요. 적분 구간을 가져갈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는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얘도 이제 얘도 이제 할만한 문제이고 할만한 문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똑같은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년 전 4월 모의고사 13번 문제. 근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요거는 그냥 넘어가는데 요거 10만 쓰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거 2 넣으면은 자 2 넣으면은 분모가 0이니까 여기다가 2를 넣은 게 0이 되어야 되니 처음에 너네가 써야 되는 식은 1부터 2까지 2-tft dt가 3이다. 아 0이다. 이 0분의 0꼴 이어야 되니까 그냥 저 정적분에다가 x에 2 대입한 게 0이다. 이 식이 일단 나오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얘를 이제 내가 뭐 gx로 치환해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 이제 gx로 치환해서 했던 거 근데 이거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자 이거 기본은 치환해서 해야 돼 근데 지금 저 치환할 놈이 x-tft dt 그 되게 자주 나오는 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수의 미분이 뭔지 알고 있잖아 이제 알고 있잖아 결국에는 이게 그 뭔가 이 함수 지금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뭔가 적분했다 미분하는 느낌인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한 거에다가 요거 미분한 게 요거지 요거 미분한 게 요거니까 미분한 게 요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2를 이제 대입해가지고 즉 이제 요거를 대입한 게 얘가 이제 3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거라고 이제 요렇게 지금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한 거야. 이제 원래 G로 두고 미분계수식을 원래 써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다 거쳤을 때 결국 이거 미분한 거에다가 결국 2를 대입한 걸로 나오게 된다. 그거를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놓고 계시기 바라고 요거까지만 일단 할게요. 여기까지만. 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이제 내신이야. 내신에서도 좀 종종 나왔어 이거 이제. 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양수 A, B에 대해서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대. 2차 함수를 이제 A, B 대소분계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로 그립시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근데 이제 어떤 정적분의 값이 나와 있어. 정적분의 값. 0부터 A까지. 0부터 B까지가 나와 있는데 결국 0부터 A까지의 그 부분은 윗부분이니까 아 여기 넓이가 지금 6분의 11인 것 같네. 여기 넓이가 6분의 11. 그리고 이제 0부터 B까지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 그 0부터 B까지는 지금 윗부분 아랫부분이 공존하니까 결국에 여기를 내가 뭐 잠깐 뭐 S라고 내가 잠깐 잡았을 때 저 마이너스 3분의 8이다라는 것 자체가 저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을 빼서 구해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아, 얘네들이 빼지는 거구나. 그래서 S는으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6분의 27 남아가지고 2분의 9. 이렇게 S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지? S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어. 문제에서 구하는 게 S의 넓이야. S의 넓이. 주어진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S의 넓이. 그러니까 답이 바로 이제 2분의 9, 이제 2번이라는 게 바로 답이 나오게 되죠. 그죠? 2번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제 이 정적분이 윗부분, 아랫부분의 뺄셈이다라는 걸 잘 기억해 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는 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